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강진입니다. 여러분, 생활과학교실에 너무 안 나오니까 너무 궁금하죠, 그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산 생활과학교실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교재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드게임을 할 때 필요한 주사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사위를 만들 전개도 하고, 그 다음에 25명의 과학자가 2장씩 있는 사이고 카드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드린 보드게임 판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보드게임처럼 주사위를 굴려서 게임 방법은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저 보드게임만 하고 그리고 막 이기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칸칸이에 있는 과학자와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설명할 사람은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살아있는 동안에 철학자, 수학자, 그리고 천문학자, 아주 많은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고대 그리스 7명 중에 1명이라고 했는데, 7명 중에 나중에 이야기할 피타고라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탈레스는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은 만물의 근원 원소가 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지금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인 걸 생각하면 옛날 고대 그리스의 이 탈레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리스의 종교가이자 철학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이 숫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에 기여한 공이 커서 나중에 보면 플라톤이나 유클리드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타고라스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주장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가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형에 관한 그런 이론을 냈는데, 그 외에도 피타고라스는 홀수, 짝수, 소수,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사람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여러분들 카드에 보시다시피 의수를 세운 인류 최초의 의사라고 해서 의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서 아주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라는 설로 치료의 원칙을 삼았던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면서 500종이 넘는 동물을 분류하고 관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사원소설을 주장했는데, 모든 물질은 물, 불, 그리고 흙, 공기, 이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그런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아르키메데스는, 친구들은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건데, 혹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 아르키메데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뭘 이제 밝혀냈냐면, 부력의 원리, 그 다음에 원주율, 그 다음에 지렛대의 원리를 이 사람은 밝혀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시 지난 학기에 수업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양수기를 이렇게 물을 퍼올리는 걸 만들어낸 사람도 아르키메데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유레카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의 그 왕이 순금으로 만든
그 왕관이 혹시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어쩔까라고 걱정을 해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이것이 순금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여러분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몸의 부피만큼 어떻게 되죠? 물이 넘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서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면서 유레카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아르키메데스의 이론 중에 하나인 부력의 원리는 선생님 금방 이야기했듯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나의 부피만큼 물이 넘쳐나는 걸 보고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밝혀낸 것이 부력의 원리를 이용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카드에 보시면은 알마게스트를 완성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 최대의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였어요. 그래서 고대 천문학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알마게스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알마게스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만든 천문학과 수학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책으로 이 책은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보드게임판에 있는 젠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젠센은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지금까지 현미경과 같은 그런 렌즈를 이용해서 현미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1590년에 이 현미경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덕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사람의 과학자들이 세포도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관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버트는 자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외에 이 사람은 정전기에 대해서도 밝혀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제일 큰 자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구 그 자체죠. 그죠? 그래서 이 길버트는 지구를 거대한 자석으로 보고 양극이 북극과 남극에 있다고 주장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는 독일의 천문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고 했고 면적 속도가 보존된다는 케플러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림이 케플러의 제1, 2법칙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윌리엄 하비인데요. 이 사람이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이 혈액순환 이론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고요. 혈액이 온몸을 돈다는 혈액순환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난 데야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비는 완벽하게 혈액순환에 대해서 밝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세혈관의 존재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 이론을 발표한 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갈릴레이는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갈릴레이가 토성의 고리를 처음 발견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뒤에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위 헌스가 1659년에 토성의 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보일은 보일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은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증명해서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압력이 2배로 늘어났을 때 갇힌 공기의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고 압력이 3배로 늘어나면
갇힌 공기의 부피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밝혀낸 그런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가시면 반드시 만나볼 그런 과학자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과학자는 로버트 훅이에요. 로버트 훅은 중학교 가면은 생물 교과서에 반드시 나오는 사람으로 세포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포를 발견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 드시는 와인 막에 있죠? 거기 있는 코르크를 가지고 세포를 발견했는데 사실은 코르크는 죽어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핵이 없는 상태의 그런 식물 세포를 발견을 한 사람이 로버트 훅이에요. 그 외에 이 로버트 훅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 과학자는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류인력을 발표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물리학자고요. 그 다음에 만류인력 법칙으로 태양계의 운동을 설명하였고 빛과 색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그 다음에 저술가이고 그 다음에 발명가이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드에 보시면요, 1752년 연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번개와 전기의 방전은 동일함을 증명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람이 카드에도 있다시피 피레침을 발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칼폰 린네. 칼폰 린네도 굉장히 생물학에서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분류 체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을 그 특징에 의해서 여러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그 식물을 알아보거나 찾아볼 때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면 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색임표를 찾아서 그 책이 어디에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린네는 식물을 그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찾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생물의 종과 속을 정의한 사람이 린네예요. 그 다음으로 만나보실 과학자는 루이지 갈반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지 갈바니는 1780년에 해부한 개구리의 다리가 해부도, 해부칼에 닿으니까 경련이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발견을 가지고 뒤에 있는 과학자들이 볼타가 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바니는 동물 전기의 존재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존 돌턴. 존 돌턴은 원자론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이고 기상학자예요. 그래서 원자설의 첫 재창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색각 이상이나 생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돌터니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모순되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었다는 원자설을 주장한 과학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만나볼 과학자는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물리학자이자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이고 그 다음에 자석으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연구해서 전자기 유도와 반자성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선생님이 이 과학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못 배운 과학자라는 그런 단어가 꼭 따라옵니다. 이 패러데이는 대장장이의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책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 달라는 그 책들을 가지고 밤새워 과학책을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영국에서 유명한 왕립연구소의 조교로 일을 하면서 아주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냈는데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유명한 그런 연구소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니면서, 요즘 여러분들 왜 재능 기부 아시죠? 그죠? 그 당시에 재능 기부를 하면서 평생을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면서 말년을 보낸 그런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엔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영국의 생물학자이고요, 박물학자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저서가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 라는, 종의 기원과 찰스 다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화설을 발표를 했고요. 이 사람이 이런 진화설을 발표하기까지는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서 생태계 연구를 아주 많이 한 결과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은 그레고 멘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레고 멘델이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네, 신부님입니다. 옛날에 이 수사들, 신부님들은 철학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도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과학이나 천문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는데요. 특별히 이 멘델은 멘델의 법칙이라는 유전 법칙을 발견한 그런 과학자입니다. 수도원의 작은 정원에서 완두콩을 키워서요, 유전의 법칙을 이렇게 밝혀냈는데요. 이분이 이 멘델의 법칙을 밝혀내기까지 키운 완두 포기가 무려 28,000그루나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고, 그리고 어떤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 멘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과학자는 파스테르예요. 파스테르는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뭐, 마시는 거 있잖아. 그죠? 예, 맞아요. 거기서 온 이름이에요.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을 따서, 왜, 유산균 음료 있죠? 그거를, 이 사람 이름으로 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화학자이고 미생물학자예요. 그래서 부패나 발효가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고, 좋은 살균법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빌헬름 렌트겐은 X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물리학자고요. 그 다음에 X선 또는 렌트겐선이라고 불리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발견해서 1901년에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분은 퀴리 부부예요. 퀴리 부부는 남편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부인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퀴리 부인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사람이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사람이 이걸로 노벨상을 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고, 두 부부가 1903년에 방사선에 관한 연구를 해서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라듐의 발견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퀴리 부부가 또 발견한 원소 중에 하나가 폴로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소에 대해서 할 때, 원소 이름을 딸 때는 그 나라 이름을 딸 경우가 있는데, 이 폴로늄은 마리 퀴리의 모국이 폴란드여서 폴로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를 란트슈타이너는 혈액형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A형이고 B형이고 O형이라고 하는 혈액형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거든요. 이거는 뭐를 기념하려고 하냐면은 ABO식 혈액형을 발견해낸 카를 란트슈타이너의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헌혈자의 날을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그런 사람이고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여러 가지 공로로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여러분이 언제 시간을 한 번 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볼 학자는 왓슨과 크릭입니다. 카드에 보시면 DNA 분자 구조를 밝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 회절 장치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을 밝혀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발견으로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의 발전이 굉장히 가져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드에 보면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DNA 염기쌍이 아무렇게나 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퓨린과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가 반드시 짝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가 늘 일정하다는 샤가프의 법칙을 또한 밝혀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카드에는 없지만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제양 돌리가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왜 유명하냐면은 아주 유전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생식세포에 의해서 자식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돌리는 생식세포가 아닌 난자와 정자가 아닌 엄마의 젖샘 세포에서, 그러니까 체세포에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낸 최초의 그런 복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돌리는 사실은 엄마의 젖샘 세포에서 왔으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슴이 큰 돌리 파튼이라는 그런 가수의 이름에서 땄다고 해요. 근데 돌리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지 실제로 양의 수명이 한 12년 정도 되는데요. 6년 정도밖에 못 살았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노인병으로 관절염도 앓고 그러다가 죽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생을 마감한 그런 아주 유명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 과학계 최고 성과인 사상 첫 블랙홀을 직접 관찰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선생님이 보드판에 있는 모든 과학적인 사실과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시간 관계상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생활과학교실 선생님께 문의를 드리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를 볼 때는 현재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아보자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게다가 과학자들은 혼자서 갑자기 천재적인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니고 아주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반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인류의 과학과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고 변화된 것을 오늘 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활과학교실 수업이 시작될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